작용과 반작용이란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땅이 젖습니다.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작용과 반작용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연의 작용과 반작용에는 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게 훼손된 질서를 바로잡아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바람에 저항한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나뭇잎이 바람에 순응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은 그저 흔들릴 뿐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람의 생각이 다르고 나뭇잎의 처지가 또 다르다 생각합니다. 현상을 보며 처지와 생각을 정의하려다 보니 자연스럽지 못한 대응 방안이란 걸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복잡한 동물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작용과 반작용을 여지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미 두 나라의 전쟁이라 볼 수 없게 되어버렸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지원 법안을 가결하면서 그 시기를 정의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에 복속된 크림반도를 수복할 때까지 지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매우 고마운 결정일 수도 있고 과연 미국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러시아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이 지원하는 무기와 자금에 의존하여 그들이 전쟁 종료를 해도 좋다며 인정할 때까지 어쩌면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전쟁 개시 때부터 미국은 밝혀왔습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러시아 영토의 어떤 나라도 공격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아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쟁 종결권이 러시아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러시아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하든지 패전을 인정하고 철수하든지 러시아가 받아들일 협상안을 우크라이나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지역을 손에 넣은 다음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멈추지 않겠지요. 마지막 방안은 러시아의 미국 등 나토 연합이 휴전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거나 3차 대전으로 확전될 위험이 커지면 미국이나 나토가 전쟁 종료를 먼저 제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일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진행되는 모습으로 보면 시간은 좀 더 흐르면서 명분을 만들고 종전 여론을 만들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처지를 감안하면 결국 마지막 방안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받고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지만 양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 같아 궁금TV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의 유럽 국경선은 본래 각 나라의 국경선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고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사실상 힘있는 두세 나라가 그은 것입니다. 전쟁의 직접 당사자라 해도 1953년 남북이 휴전할 때처럼 결정권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지원 법안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영토 문제에 원만히 합의하거나 현재의 전쟁을 두고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지원 방안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처지에서 영토 회복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만 로마 시대 검투사처럼 서방을 대신해서 러시아를 상대하는 역할이 되어가는 것도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당연하다며 감수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가 인상과 식량, 에너지 비용 상승은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집권 세력엔 불안 요인이 됩니다. 코로나와 러시아 침공으로 촉발된 이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그것이고 당장 내가 굶주리고 힘들어지면 국민은 집권 세력을 성토하게 됩니다. 전쟁 전에 정치 생명이 끝날 만큼 대형 악재가 터져나와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덕에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는 이익을 얻었지만 영국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용서하기 어려운 괘씸한 상대로 보지만 이런 시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것입니다. 각 나라의 정치 세력이 보는 관점과 셈법이 다르고 폴란드와 우리나라가 다르듯 각 나라 국민이 바라보고 체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해결 방안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기준을 세워 앞으로의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리인처럼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상태가 되어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대리인처럼 되어 간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의지로 끝낼 수가 없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는 그 피해가 심각하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가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문제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혼란은 질서를 요구하게 되고, 질서를 잡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것을 파괴하는 전쟁입니다. 질서를 내세우는 곳이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들이고, 이 국가들은 양보를 싫어합니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국가엔 도덕성과 관련 없이 지원 세력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전쟁은 전염력이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염된 전쟁과 갈등의 상황이 한반도로 전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저지른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기 시험 발사와 관련한 기자의 논평 요청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무기 발사와 무기 실험들은 북한이 영내는 물론 국제사회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중반 이후 표현하지 않았던 군사적 조치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대응해 일련의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면서 미국이 취하는 여러 형태의 행동은 북한의 고조되는 행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평에서 북한의 행동을 막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 어떻게 풀어갈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협상 대상자로서 모습은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 논평은 17일 북한에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발표한 뒤 나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나 사거리가 워낙 짧아 한미 양국은 시간이 걸려 발표했는데,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km, 비행거리는 약 110km였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4.0 이하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단거리 발사체를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 강화라고 했고, 북한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미 100km에서 400km 미사일이 실전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핵탄두 소형화를 이루지 못한 북한이 적어도 단거리 미사일을 굳이 실험 발사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실험 발사라며 전술핵이란 표현을 쓰면서 미국을 자극하는 이유는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목적도 있지만, 당선 후에도 선제 타격을 말한 당선인을 향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번 시험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ICBM까지 쐈는데 미국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북한은 한국이나 일본의 도발을 더할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을 직접 위협하는 도발을 하면 할수록 미국과 일본은 명분을 얻게 됩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두고 미국이 제시하는 여러 방안의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반도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겠지만 당사자로서 역할을 포기한 차기 정부는 미국을 바라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앞으로 5년 동안 굳건한 한미동맹 소리 엄청 많이 듣게 되겠지요. 북한에서 이렇게 정치적 목적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작용 반작용에서 작용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럼 반작용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이 해야 합니다. 힘이 있든 없든 당사자가 의견을 내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셈법이 다를수록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찬반이 같을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과 조금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리한 의견을 내기 위해서 각 나라의 셈법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이 양보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조건 없는 만남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해서 미국이 달성하려는 실질적인 목표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신뢰도 없고
대화도 어려운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북한 핵을 완전하게 폐기할 수 없다면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이 현실적이고 동결하면서 굳이 그 무엇을 양보해야 할 이유가 미국엔 없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계속 완전한 핵 폐기를 내세우겠지만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을 그렇게 정했는데 북한이 갑자기 친한 척 해오면 그것도 미국에는 불편한 일입니다. 제재와 압박, 강대강, 악의 축이라 발언했던 2000년 초처럼 2017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말폭탄을 주고 받았던 때처럼 상황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의 위험성이 부각되면 될수록 미국이 하는 발언과 행동에는 명분이 만들어집니다. 일본은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이라는 것이 못마땅하겠지만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배경 삼아 재무장하려 하기 때문에 일본에선 미국의 이런 정책 변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미국과 일본이 각자의 셈법이 지금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가치가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북한 추가 제재에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는 상임이사국 위치이면서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고 있는 유일한 지원국으로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대치하는 한 북한이 얌전해지는 것을 중국은 바라지 않습니다. 북미 대화가 활발할 때 가장 가치가 떨어진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이 적극적인 의견을 내면 낼수록 발언권이 제약되었습니다. 주변국이 가장 좋아하는 구도는 당사국을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해도 되는 구도입니다. 한반도와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세 나라의 셈법이 대략 이런 정도이고 이들 나라의 셈법대로 가면 우리나라에 이로울 것이 전혀 없지만 당선인이나 외교 안보라인 지명자들의 언행을 보면 한국을 존중할 필요성을 그 나라들이 굳이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불평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 당선인이 친서를 미국에 보냈지만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다기보다 만남 자체를 피함으로써 전달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이미 쉬운 상대로 인식되어 차기 정권 조련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일본의 교과서 만행이 국내에 보도되고 기자들이 질문까지 했지만 당선인이 침묵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군사 조치를 언급했지만 한국에선 조용했습니다. 이런 식의 행보로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말이라도 국익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작용과 반작용에서 작용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작용할 때 반작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에 감춰야 할 패들을 이미 보였습니다. 차기 정부가 밝혀버린 이미 나온 패들 외에 더 숨겨진 패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5년 우리는 발견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그 꿈의 가능성을.